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2월에 한 2번 정도 동영상을 올려야 됐었는데, 제가 2월 초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원래는 허리 치료하고 건강 관리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저만치 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가 싫어지고 화사한 봄이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봄을 알리는 꽃들 중에 복수초나 매화, 그리고 버들강아지가 있죠. 버들강아지도 봄을 알리는 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버들강아지 보셨나요? 버들강아지의 꽃말이 포근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꽃망울을 만져보면 보들보들합니다. 근데 버들강아지는 암꽃과 수꽃의 색깔이 다릅니다. 수꽃은 빨간색이고 암꽃은 노란색 또는 연두색입니다. 제가 본 버들강아지는 붉은색 수꽃이었어요. 수원 광교에서 버들강아지 꽃을 볼 수 있었는데 암꽃을 찾아보았으나 암꽃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 붉은색 꽃이 피죠. 수꽃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초기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두이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했죠. 두이는 경험을 통해 학습할 때 진정한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두이가 말하는 교육은 주로 교육 장면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담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담 이론 중에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주목한 인간 중심 접근 상담 이론이 있는데,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로저스가 만들었죠. 로저스는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경험과 경험에 담긴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린 시절 경험, 어리고 연약한 존재인 아이에게 부모는 굉장히 큰 존재이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는 가치 조건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치 조건화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치관, 욕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죠. 이것은 자아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가치 조건화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가치 조건화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아이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지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만 인정을 받게 되고 착한 아이가 되는 거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가 경험하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되죠. 부모가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지나치게 아이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면 아이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로서 삶을 살기가 되게 어렵죠. 또한 부모와 친밀한 관계의 경험,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부모로부터 존중과 격려와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을 때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전시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에곤 실레의 그림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곤 실레는 오스트리아의 화가인데 유화 그림도 그렇지만 드로잉을 보면서 인생 초기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내담자의 사례를 예로 들지 않고 주로 화가들의 그림을 예로 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담자와 상담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림을 보면 화가가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보러 갑니다. 그림에 화가의 삶이 녹아 있어서 전시회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전시회를 보기 전에는 저는 에곤 실레의 그림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굉장히 억압된 감정 또는 뒤틀림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였는데요.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과 드로잉을 보고 그의 성장 과정을 알고 나서 그의 그림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그림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곤 실레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28세에 사망했어요. 젊은 나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당시에 그의 그림은 태폐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내는 화가였죠. 그림을 보고 나니 에곤 실레의 어떤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불안, 우울, 양가 감정 등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그림에 녹아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림이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게 되었어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되는 지점이 생기고 우리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게 그림의 역할이고 화가들의 기여라고 생각됩니다. 에곤 실레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어머니와도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고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에곤 실레의 아버지는 철도원이었는데 매독으로 사망을 했죠. 매독은 후기로 갈수록 광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곤 실레는 아버지가 나중에 매독으로 광기까지 일으키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그림에서 성이 아름답거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연결짓는 그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레의 그림 어머니와 아이라는 그림을 보면 모성애를 그리워하면서도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느끼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실레는 이게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나타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내면이 되게 복잡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곤 실러의 그림 중에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나무, 가을나무라는 그림은 바람에 휩쓸리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하늘로 뻗어 있는 그림인데 저는 그 그림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열악한 환경 그 속에서도 그 마치 기둥 잃은 나뭇가지가 바람이 몰아치는 하늘 아래서 애를 쓰는 모습이 느껴져서 굉장히 그 견뎌내려는, 버티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꼭 나뭇가지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무의 기둥 부분이 하늘과 같은 색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마치 기둥을 잃은 나뭇가지가 바람이 몰아치는 하늘에서 애를 쓰는 듯 했죠. 고립된 외로움과 동시에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강력한 그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에곤 실레는 부모님의 지지와 도움은 없었지만 클림트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죠.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인생의 여기서는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인생의 멘토였죠. 클림트는 실레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화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주었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귀한 인연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요? 담비와 같은 그런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림에서 그 사람의 경험과 마음을 보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심리검사 중에서 그림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담자의 인물화, 가족화, 그리고 HTP 등에서 내담자가 무엇을 느끼고 현재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살죠.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경험만 하고 살 수는 없죠. 때로는 나쁜 경험도 하게 되죠. 나쁜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가끔 내담자 중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을 알고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을 멈출 용기도 필요하지요. 그랬을 때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실수를 안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삶을 성장시키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